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는 등 검증이 끝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과 선대본부와 경선 캠프 등에서 호흡을 맞춰온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민주당은 나눠먹기식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충남 서산 산불은 큰 불이 잡혔지만 경북과 강원 등 전국에서 2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산불이 났습니다. 경북 김천시 경북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관광버스와 충돌하면서 40명이 갓길을 걸어 휴게소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주 남서쪽 바다에서 추락한 헬기 동체 인양 작업이 오늘 다시 중단돼 내일 재개할 예정입니다. 순직 항공대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됐고 합동 연결식은 오는 12일 치를 예정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독배를 들 각오로 출마했다며 자신의 출마를 비판하는 당내 여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안민석 의원은 같은 당 출신 조정식, 염태영 후보 측에 3자 단일화를 제안하며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견제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낮 기온이 최고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관광지와 공원 등에는 만개한 봄꽃을 보려는 상춘객들로 붐볐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에스턴 빌라전에서 3골을 터뜨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2번째 해트트릭이었는데 영국 언론은 손흥민에게 만점을 주며 극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낙점해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에는 재선의 추경호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낙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성별이나 지역 할당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인선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곧이어 8명의 장관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당선인은 초대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아 활동하는 추경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깜짝 발탁됐고 폐지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당선인 특보가 내정됐습니다. 부처가 언제 그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각각 이종호 반도체 연구소장과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종섭 전 합참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택했다며 남은 10개 부처 장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초대 내각 명단을 보면요. 영남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온 남성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나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나눠먹기식 논공행상이다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8명 장관을 살펴보면 60대 초반으로 영남 태생, 서울대 출신 남성이 대거 기용됐습니다. 출생지로는 영남이 5명, 서울과 충북, 제주가 각각 1명이었고 출신 대학은 서울대 3명, 경북대 고려대 2명과 육군사관학교 1명이었습니다. 여성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했고 지역 균형을 위한 호남 인사나 2030 인사 발탁은 없었는데 윤 당선인은 지역과 세대 남녀 균형은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선거 캠프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가 6명으로 윤 당선인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 많습니다. 인수위 측은 한덕수 후보자가 서명한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며 실질적인 장관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비전과 철학은 보이지 않는 주먹구구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제19 나눠먹기식 농공행사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무조건적인 깎아내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이끌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초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아파트 가격 불안 등 어려운 숙제 산적했습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초대 경제사령탑이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초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선인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다. 하지만 새 정부를 둘러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금리로 가계부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면 성장 둔화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의해 풀겠다고 했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벌써부터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정 위주고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추경 역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윤석열 경제팀의 고민이 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정치 톡톡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관 인선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치부 황재영 기자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원희룡 전 제주지사 발탁입니다. 정치권에서 한때 원전지사 홀대론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원희룡 전 지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캠프에서 지원을 한 인물입니다. 선대본부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었는데요. 경선에서는 사실 대장동 일타 강사는 별명이 유명했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서 후보를 도왔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을 하려고 이재명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개발본부장이 바로 유동규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수위에서는 좀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는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이 원전지사 측근들이 인수위 진입을 많이 하지 못하면서 입각 가능성이 좀 많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국토부 장관인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 출신의 김현미 장관을 발탁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또다시 이제 정치인 장관입니다. 괜찮을까요? 국민의힘이 사실 김 전 장관을 좀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에 소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 후보자의 경우 3번의 국회의원을 했을 때도 국토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문제 전문가라고는 보기 어려운데요. 오늘 원전지사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들이 볼 때 와닿지 않는 이런 정책과의 괴리감 그런 것들을 동력 삼아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국토 전문가가 아닌 건설족이 아닌 저를 임명하는 그 당선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면 그것을 법안으로 채택을 시켜야 국회를 통과시켜야 사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설득하고 싸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청와대가 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 큰 그림을 그리고 국토부는 좀 실질적인 실행 역할만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과연 원 후보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여가부 얘기해 보자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공언을 한 가운데 김현숙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됐단 말이죠. 어떤 인물이죠? 네, 후보자의 면면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김 후보자는 조세와 연금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를 19대 의원으로서 주도를 했었고 그 뒤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김 후보자 내정은 여성가족부를 여성 문제는 물론이고 인구 문제를 포괄하는 미래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 이런 포석 속에서 단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여러 국민들과 다 소통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화합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오늘 의사 출신의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내정했다는 점도 이 출산 정책 같은 복지부 관련 역할은 이제 여가부로 좀 이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초에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쪽에 신용현 전 의원이나 현택한 서울대 공대 교수 등을 점쳤는데 결과는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과기정통부 장관에 내정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은 3차원 반도체의 아버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분인데요. 이 2001년 세계 표준 기술로 알려진 3차원 반도체 구조를 개발을 한 사람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리고 윤 당선인이 지난해 5월 정치 선언을 하기도 전에 공부 행보를 하고 있을 때 반도체 현황을 직접 브리핑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분야의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반도체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이게 정말 큰 위기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었는데요. 최근 이 반도체와 관련해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떨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차로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이제 마쳤는데 한 절반 정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면서요? 네, 윤 당선인이 모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고 인수위가 밝혔습니다. 어떤 대화를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정부 조직 개편 연기나 인선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지방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당선인이 거대 야당과 최대한 마찰을 줄이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조직 개편의 폭이나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언을 듣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황재현 기자였습니다. 어제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시간 만인 오늘 오전에 진화됐습니다. 경북 군위를 비롯한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20건 넘게 발생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서는 화물차가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탑승객들이 휴게소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장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시뻘건 불길을 잡기 위해 진화대원들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만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서산시 운사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 오전 9시 3분쯤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지 22시간 만인데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불로 축구장 56개 면적인 산림 40헥타르와 주택 3채 등이 불에 타 이재민 5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산에만 산불이 하나다. 이렇게만 저희가 다른 자원들을 총동원을 해서 이렇게 껐겠지만 지금 어제 워낙 많은 산불이 나가지고요. 희뿌연 연기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 옥녀봉에서 산불이 난 건 오후 1시 10분쯤. 진화헬기 1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초속 9m의 강풍이 계속되자 산림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 양구와 고성, 경북 경주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2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트럭 앞유리를 비롯한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버스 뒷유리와 뒷범퍼 역시 깨졌습니다.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서 25톤 트럭이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60, 70대 어르신 40여 명이 1km 정도 떨어진 휴게소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차가 뒤에서 받아내니까네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고 여기 좀 많이 다치시는 분은 다리를 좀 많이 다쳤어요.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어서 가평 계곡 살인사건 소식입니다. 아직 용의자들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피해자 윤 씨가 구조되기까지 40분 넘게 걸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구조 시도조차 없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용소계곡. 지난 2019년 6월 30일 당시 피해자 윤모 씨가 구조되기까지 총 43분이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이 제공한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환자 구급 활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구조대는 오후 9시 7분쯤 물에 빠진 윤 씨를 구조했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 시간은 오후 8시 24분으로 피해자 윤 씨가 물속에 잠겨있던 시간은 43분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 당시 윤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고 무의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의 아내이자 피의자인 이은혜는 물속을 찾아봤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조 시도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19분이 걸렸지만 이후 추가 신고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약 1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윤 씨는 오후 10시쯤 끝내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가평 계곡 사건과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잠적한 이은혜와 공범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입니다. 사회부 사건팀의 김태린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김태린 기자. 처음 이 사건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됐다가 다시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가해자 30대 여성 이은혜와 내연남 조현수가 남편인 피해자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 받고 있는데요. 남편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하는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은 거고요. 네, 실제로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는데 당시 보험회사가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해당 사건 당시 부검 결과 익사 등을 근거로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이 조명됐는데 이후에 2020년 12월 살인,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돼 지난해 2월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피해자 남편 윤 씨하고 부인 이은혜 씨가 주고받은 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참 의문이 많이 드는데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나 심리 상태, 당시의 어떤 생활 상태 이런 거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신발이 찢어져 새로 사야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편이 보낸 거죠? 네,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모습인데 네. 전문가는 이 사건의 핵심이 보험 살인인 만큼 장기간 계획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보험 살인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보험 살인의 특성이 장기간 계획하고 그다음에 우연을 가장하고 그다음에 돈을 빨리 목전에 자신의 손아귀에 듣는. 또 내용을 보면 남편의 의존적 태도가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의존성 자체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여성 용의자가 남성을 상당히 정신적으로 지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가평 계곡 살인뿐만이 아니라 이 추가 살해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SNS를 통해서 두 가지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2010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사거리에서 난 것으로 알려진 교통사고의 경우 차를 운전한 이은혜의 남자친구가 숨졌는데
옆에 탄 이 씨는 살아남아 사망보험금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해당 장소에 그런 교통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은혜가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혼자 타갔는지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의혹 사건은 어떤 거죠? 경찰은 또 4년 뒤인 2014년에 이 씨의 다른 남자친구가 태국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숨진 사건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당시 사건은 태국에서 단순 사고로 종결됐는데 남자친구의 친형으로 알려진 남성이 인터넷에 이 씨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다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해서 올렸습니다. 내용을. 네. 그래서 이게 의혹 제기 수준이지만 경찰은 당시 태국 현지 경찰이 작성한 2장 분량의 부검 기록도 넘겨받아 이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최대한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추가 의혹 사건은 피해자 남편 윤 씨 그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은혜하고 내연남 조현수 지금 잠적 상태인데 밀항을 했거나 뭐 출국했을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우선 주말인 오늘도 추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두 사람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인천경찰청도 신고 내용 확인 등을 위해서 전단팀 규모를 15명까지 늘렸고 검찰도 3개월짜리 영장을 3번째로 발부받아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까? 이제 현재 전국에서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작은 제보라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있지만 검거팀 관계자는 신빙성 있는 제보는 적다고 말했습니다. 네. 잠적한 뒤 해외 출국 기록이 없는 상황인데요. 출국 금지 조치도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전국의 밀항 루트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딘가에 또 다른 공범의 도움으로 숨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린 기자였습니다. 제주 추락 헬기 동체 인양 작업이 와이어 연결 문제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해군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와이어를 추가해서 내일 오전에 인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후에 인양될 것으로 보였는데 다시 중단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해군은 작업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헬기 인양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해군은 어제 사고 헬기를 발견하고 인양을 시도했지만 어제 오후 8시쯤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작업을 중단했었는데요. 오늘 오전 가라앉았던 헬기를 다시 찾아서 작업에 나섰지만 인양 도중 헬기의 랜딩 기어부가 탈락될 것을 우려해서 와이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동체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어제보다 한 곳을 더 연결, 총 4개의 와이어를 연결할 것이며 이 작업은 오늘 밤에야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와이어는 해군 잠수사가 직접 동체에 줄을 걸어야 하는데 동체 위치가 수심 60m에 육박해 연결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와이어 4개 중 2개가 연결된 것으로 전해졌고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해서 본격 인양은 내일 오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 항공대원들의 장례는 오늘부터 진행이 됐다고요? 네, 해경은 순직한 항공대원 3명의 합동 분향소를 오늘 부산에 설치하고 조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가라앉았던 헬기를 이번 장례는 해양경찰청장장으로 오늘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연결식은 12일 오전 10시쯤 부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경은 순직한 대원 3명을 한 계급 진급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순직대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등 예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수백 대의 적기와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드에 비해서 가성비도 좋고 또 실전 배치되면 사드급의 성능 개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정 기자가 공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수출돼 눈길을 끌었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천궁2의 핵심 기술인 다기능 레이더가 공개됐습니다. 트레일러 위에 설치된 레이더가 360도 회전하며 적기나 미사일을 탐지하면 곧바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는 시스템입니다. 천궁의 핵심 센서인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회전하고 있는 게 레이더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안테나인데요. 이를 통해 표적을 탐지 추적합니다. 정부는 천궁보다 탐지 추적 거리가 4배 이상 늘어나고 추적 속도도 1000배 빠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LSAM 개발에 나서 지난 2월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성인 키의 3배 정도 높이의 LSAM 레이더는 회전 방식이 아닌 수천 개의 소형 송수신 모듈을 통해 수백 대의 적기와 수십 기의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장치, 그다음에 송수신 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모의 표적을 만들어주는 그 장치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우리 군은 2026년 LSAM이 실전 배치되면 패트리엇 미사일과 천궁2 등과 연계해 독자적인 다층적 방어 체계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SAM은 주파수 대역 특성상 탐지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일단 실전 배치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급 성능 개량도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전 대표는 당내 비판에도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고 경기지사를 두고는 김동연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3자 단일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인 송영길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지선 출마자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달 말에 모든 중진 의원들이 당에서 차출되면 언제든지 출마할 자세를 취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에 정확히 따른 거 아닙니까? 하지만 대선 패배에 책임이 없는 참신한 인재를 내세우자는 당내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강병원 민주당 의원,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 등 구체적 이름까지 거론하며 송 전 대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지사 경선에서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앞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민주당 후보 3자 단일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양강구도를 깨겠다고 하고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찬성을, 조정식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3자 단일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현직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이 전국 고검장 회의에 이어 내일 오전엔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8일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뜻을 모은 만큼 검수완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은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단 반발 움직임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걸 우려한 조치인데 검찰 내부에선 대검 지휘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이복현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년간 소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면서 현재의 개판인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들이라고 언급하며 김오수 총장과 고검장 회의를 비판했습니다. 야권도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실권자들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부부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천인 공노할 범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집으며 검수완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 검사로 점철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대로 집계되면서 이틀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닷새째 감소 추세를 보였고 지난주 일요일과 비교하면 7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하는데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한 전폭적인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휴일이었던 오늘은 전국이 맑고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2년간 이어졌던 방역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전국 곳곳에는 봄을 즐기기 위한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감을 뿌린 것처럼 산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활짝 핀 진달래꽃 속에서 친구와 가족 연인들은 사진을 찍어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코로나19로 입장이 막혔던 진달래 동상이 3년 만에 문을 열자 상춘객들은 일상이 봄처럼 성큼 다가온 것 같아 설레기만 합니다. 봄도 오고 코로나도 조금 풀리고 해가지고 확실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진달래 폈다고 해서 한번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날씨도 좋고 해서 애들 데리고 가족 나들이 나와봤고요.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꽃도 많이 피고 즐겁게 즐기다 가려고요. 꽃이 예뻐. 동물원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다 사자는 물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엄을 치고 나들이객들은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며 봄을 만끽합니다. 격리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그래가지고 가족들끼리 나오니까 더 행복하고. 전국은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관광지를 찾은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 속에 주말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25도를 넘었고 강릉 31도 등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더 시티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5만 명 아미가 열광했다고 그러죠. 라스베가스 공연장은 어디였대요? 이게 2조 7천억 원짜리 얼리전트 스타디움이고요. 2년 후에는 여기서 미식축구 결승전이 열리는데 거기에 앞서서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슈퍼볼에 앞서서 열렸다. 대단하고요. 티켓 매출은 어느 정도 된답니까? 4차례 공연에 모두 한 20만 명이 관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잡아도 수백억 원은 될 거라고 하네요. K컬처, BTS 대단합니다. 네,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최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라색 마스크에 보라색 티셔츠. 아미의 상징인 보라색을 띤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지금은 공연이 시작되기 약 5시간 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인파들로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BTS 대면 공연이 다시 한번 팬들을 들뜨게 했습니다. This is like my second concert. My first one I went to LA. Everything is nice. I can find everything. And so I made it. I used like the BT21 little hair ties. I took it apart and I just like sewed it all together. like 감사합니다. 공연장 밖에 마련된 한국 문화체험 부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It's been really awesome. Yeah, I think 보라해. 공연이 시작되자 세계 곳곳에서 모여 스타디움을 빼곡히 채운 5만 명의 팬들이 열광합니다. 응원봉 물결이 이어지고 큰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콘서트장 밖에서 공연을 생중계해주는 라이브 플레이존에도 열기가 전해집니다. 한편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멤버들이 국가 부름에 응하겠다는 자체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병역제도 변화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아티스트가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회사 쪽에 일임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회사에서 한 얘기가 곧 저희 얘기지 않을까. 현재 국회에는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주말까지 라스베이거스 공연으로 20만 명의 팬들과 함께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가지마다 피어난 꽃들에 전국의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는데요. 서울이 한낮에 25도, 대구는 27도, 강릉이 31도로 평년보다 15도나 웃돌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날은 마치 초여름 같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14도, 대전이 13도로 출발하겠고요. 서울과 대구는 한낮에 25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날은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원 영동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불씨관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새벽부터, 남해안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 강릉은 27도, 울진 22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 들어있고요. 이 비가 지나면 기온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자타공인 월클 선수가 됐습니다. 네, 전체 득점 순위 단독 2위고요. 3위 디오고 조타 선수보다 3골 앞선 17골. 와, 이 디오고 조타 선수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H조 예선에서 맞붙을 포르투갈 공격수 맞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16강 반드시 갑니다. 그래도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이 세 나라 정말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16강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대지표 보세요. 네. 우루과이, 포르투갈 짐 싸서 가나? 그러니까 포르투갈, 우루과이는 집에 가고 우리가 16강을 간다. 이거 말은 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고요.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